전자이중 슬릿 현상, 관찰자 효과. 먼저 이거를 제가 펼치는 논리를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한 30페이지, 동영상 한 30개 정도를 중에서 한 4개, 4개, 5개 정도는 보셔야 됩니다. 전자이중 슬릿 현상이라는 본 동영상을 처음 클릭하시면은 이게 무슨 말 하는 건지 전혀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또 시간 관계상 제가 중복해서 설명할 수는 없고 간단하게 어미 블랙홀 우주론, 어미 블랙홀이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어미 블랙홀이 우리 현실 세상이죠. 우리 현실 세상이 이렇게 펼쳐져 있고 어미 블랙홀이 우리 현실 세상을 절대 지배한다. 현실 세상은 어미 블랙홀의 자기력 있죠. 여기 이렇게 자기력선, 어미 블랙홀이 자기력선을 뿜어냅니다. 그 자기력선과 선 사이가 공간이라는 거죠. 우리는 여기 XYZ 이 공간에 위치하고 있다. 이것이 이제 어미 블랙홀 우주론. 즉 어미 블랙홀이 절대 지배함으로 전자 이중 슬릿 현상도 역시 어미 블랙홀의 지배를 받는다는 제 논리입니다. 그림을 그려보자. 전자라고 해서 전자가 도대체 어떻게 생겼을까? 뭐 정확한 그림을 알지 못하므로 다양한 기하학적 그림을 적용해 보자라고 제가 설명을 하며 그 중에서 이게 가장 타당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입자 아니죠. 파동도 아닙니다. 근데 입자처럼 보입니다. 여기 열려 있으니까 여기 예. 똘똘똘똘 말려 있으니까 역시 파동처럼도 보인다는 거죠. 이거 어떻게 좀 펼치면은 파동이 되지 않을까? 이게 바로 입자이자 파동이다. 이게 입자의 모양이다. 그래서 이거를 속도를 가하면 멈춰 있는 거죠. 멈춰 있을 때 이렇게 가장 멈춰 있다. 어미 블랙홀이 가장 안정적으로 잡고 있다는 거죠. 움직인다. 속도를 가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펼쳐지는 원뿔 모양으로 이렇게 펼쳐져서 직진을 하게 된다. 이것은 이제 가장 안정적으로 있으니까 매우 작다. 이거는 이제 펼쳐지는 매우 크다. 그래서 전자이중 슬릿 현상이 가장 어렵습니다. 이게 설명하기가 가장 어렵다. 왜냐하면 이게 축이 뭔지, 공간이 뭔지, 입자가 뭔지 물리적 정체가 파악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즉 입자 어떻게 생겼느냐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게 이렇게 생기지 않았냐라고 제안하는 거죠. 즉 입자가 뭐냐, 어떻게 생겼냐, 공간이 뭐냐 아무도 대답 못합니다. 물리적 정체가 파악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축이 뭐냐 역시 물리적 정체가 파악되어져야만 합니다. 이것이 파악되어졌을 때 비로소 전자이중슬 현상이 설명되어질 수 있다. 그래서 우선 XYZ축 우리 차원이죠. 이건 컨티뉴어스 근원 차원의 축이라는 겁니다. 근원 차원 변하는 게 없습니다. 근원에서 알파 알갱이가 이거 똘똘똘똘 이렇게 크게 말린 거 어미 블랙홀에 의해 A축이 미소원화된 겁니다. 즉 우리 근원축이 XYZ가 있는 거예요. A축은 방금 그림상으로 봤듯이 어미 블랙홀이 끌어당겨가지고 똘똘똘똘 말아놨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잘 안 되겠지만 그 동영상 30개에서 계속 제가 설명을 했었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고 이 알파 알갱이 속에 또 베타 알갱이가 또 있다는 거죠. 그 베타 알갱이 할미 블랙홀에 의해 B축의 극미소 원화, B축이 극미소 원화된 겁니다. 할미 블랙홀이 그래서 조그만하게 똘똘똘 말려 있다는 거죠. 그럼 또 초록색처럼 이거는 또 증조 할미 블랙홀에 의해서 똘똘똘 말려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입자이다. 또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들리겠지만 끈이론 그 차원 속에 미세한 차원이 있고 그 미세한 차원 속에 또 미세한 차원이 있고 뭐 같은 얘기 아니겠습니까 지금? 입자 속에 미세한 입자가 있고 그 미세한 입자 속에 또 더 미세한 입자가 있고 끈이론과 매우 유사하다. 여기서 또 핵심은 입자들끼리는 서로 밀어 균형임상에 위치한다. 이게 좋게 위치한다는 거죠. 이게 아무렇게나 위치하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극성이 같기 때문에 n극이다. 뭐 제가 계속 앞에서도 n극, s극, 양자 얽힘과 암흑선에서도 이게 이제 우리 전자라는 거죠. 그럼 이게 반전자. 이거 n극이라고 제가 표현했습니다. 이거 s극이라고 표현을 했고 균형적으로 서로 밀어내니까 아주 보기 좋게 필히 위치해야 한다는 거죠. 보기 좋게 필히 위치를 해야 한다. 에너지를 축상해 그림으로 그려보자. 이제 제가 입자를 그렸죠. 입자가 이렇게 생겼다. 그럼 에너지는 어떻게 생겼느냐? 과연 에너지가 어떻게 생겼느냐가 표현이 되느냐? 축이라는 말이 이렇게 길쭉한 거 아니겠습니까? 에너지가 없는 겁니다, 이거. 길쭉한 펴졌으니까 뭐 당연히 에너지가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얘가 똘똘똘똘 말린 거예요. 이렇게 똘똘똘똘 말렸습니다. 그럼 에너지가 여기 똘똘똘똘 말린 거가 에너지 아니겠습니까 지금? 즉 에너지가 저장되어 있다는 거죠 여기에. 만약에 그게 그렇다면 E는 mc의 제곱은 뭔가?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이건 당연히 아인슈타인의 질량, 에너지 등가 원리. 질량이 에너지로 짠 하고 변한다. 근데 또 정면 다른 거죠. 전혀 이것과 이것은 전혀 다릅니다. 그럼 제가 이제 질문을 저기 앞에서 E는 mc의 제곱 동영상에서도 제가 계속 질문을 했듯이 질량이 에너지로 바뀌는 과정이 그림이 그려지는가? 그림이 안 그려진다는 겁니다. 이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질량이 에너지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변환됐다고 하죠. 한번 그림을 그려보라고. 그림이 안 그려진다는 거죠. 입자의 모양이 에너지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직진 에너지가 10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직진 에너지가 10으로 간다. 10m/s로 간다고 하거든요. 10m/s다. 그럼 이것이 5m/s로 가고 좌우로 또 진동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진동 에너지 이렇게 바뀌었다고 생각을 해보면 이거 입자의 모양이 바뀌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이거는 E는 mc의 제곱은 설명을 못한다는 겁니다. E는 mc 이걸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에너지들이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에너지가 서로 왔다 갔다. 즉 E는 mc의 제곱 이건 수학이다. 물리가 아니다. 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물리일 수 있다. 현실 물리, 우리 세계의 물리일 수 있다라는 주장입니다. 이거를 방금 제가 했던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시 앞에서 제가 설명했던 동영상 한 3, 4개 정도는 시청을 하셔야 이제 제대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멈춰 있으면 어미 블랙홀에 의해 최소 크기의 입자가 된다. 점이 된다는 거죠. 왜 우리 세상은 어미 블랙홀이 절대 지배하기 때문에 어미 블랙홀에 가만히 있으면 어미 블랙홀이 최대로 안정화시켜 놓는다는 거죠. 에너지를 받으면 입자가 직진하면서 펴진다. 원뿔 모양 직진. 이렇게 에너지를 받으면 이렇게 직진을 한다. 이제 전자 이중슬리 현상을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입자가 있다 이렇게 멈춰 있는 거죠. 맨 처음에는 우리 세계에 멈춰 있습니다. 최소 점입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쏩니다. 탁 쏘면은 쏘는 순간 이제 에너지를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에너지를 받았다. 그럼 이렇게 직진을 한다라고 이제 저는 제안을 하며 이 순간 알파축이 생긴다는 거죠. 알파축. 도대체 알파축이 뭘까? 우리는 XYZ밖에 모르는 거죠. 알파를 이해를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알파축 다시 그림상으로 표현하면 이게 어미 블랙홀이 있고 우리 XYZ는 이거예요. 이 선. 근데 알파축은 이거에 우리 공간이죠. 우리 공간의 수직 방향으로 이렇게 있다는 겁니다. 이 수직 방향이 도대체 뭘까? 근데 여기서 핵심은 XYZ로 직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 선으로 직진을 하는 거예요. 선으로 직진을 한데 알파가 생긴다. 이게 원이 생긴다는 거예요. 알파 방향으로 원이 생긴다. 즉 이게 이제 논리가 맞다는 겁니다. 자, 이게 직진을 하죠. 직진을 하면은 이렇게 직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그런데 이렇게 직진을 하죠. 이 직진의 수직 방향으로 원이 생긴다는 겁니다. 원이. 정확히 이 그림이 이제 논리가 일치하고 있다. 이것이 이 원으로 쫙 펴지는 것이 알파이다. 그래서 이제 계속 직진을 합니다. 이렇게. 뭐 이건 당연히 통과죠. 통과가 되니까 이거 뭐 아주 보기 좋게 통과 다 됩니다. 문제될 건 없다. 근데 문제는 여기라는 겁니다. 이게. 그럼 여기서 이게 계속 이렇게 갑니다. 직진을 하면은 이게 맨 여기 베타 알갱이죠. 이 알갱이가 딱 닿는 순간 어떤 상황이 발생을 하느냐? 얘가 이렇게 탁 닿으면 이게 원래 직진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탁 닿으면은 이게 속도가 갑자기 0이 돼 버리는 거예요. 속도가 0이 됐다. 속도가 0이 됐다라는 뜻은 이제 에너지가 없다는 거죠. 에너지가 없으면은 알파 방향으로 줄어든다는 겁니다. 알파 1 이쪽 방향 수직의 직진의 수직 방향 에너지가 줄어든다는 거죠. 어미 블랙홀이 지배를 하고 있다. 이쪽 방향 진행의 수직 방향 에너지들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급격하게 수축이 된다. 왜냐면 여기서 하면 수축되고요. 원이 진행 방향의 원이 점점 사라지는 거죠.
급격하게 수축이 된다. 즉, 맨 앞에 베타 알갱이가 멈추면, 맨 앞에 베타 알갱이 멈추면 그 지점을 중심으로 원뿔 모양은 빛의 속도로 점 수축된다. 점 수축돼서 점이 찍힌다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멈춰 있으면 점이다. 움직이면 이렇게 파동이 된다. 아니, 파동이란 원뿔 모양으로 간다. 파동은 아니라는 거죠, 지금 현재. 갑자기 왜 빛의 속도라는 말이 나오냐? 네, 이거는 또 앞에서도 공간, 축을 빛의 속도로 끌어당긴다. 그래서 똘똘똘똘 많은 알갱이로 만든다. 누가? 어미 블랙홀이. 이건 이제 중력파 발생의 근본 원인. 그래서 제가 설명을 했고, 뭐 이거는 문제 없다. 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한번 이렇게 슬릿을 좁혀가지고 이렇게 한번 쏴보겠습니다. 그럼 에너지가 역시 직진 에너지죠. 운동 에너지, 아니, 직진 에너지죠. 직진 하면은, 여기 걸렸습니다, 여기에. 베타 입자들이죠. 베타 입자가 걸리지 않았습니까, 이게?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될 거냐는 거예요, 베타 입자가 걸리면은. 여기서 여기까지는 보기 좋게 통과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는, 앞으로 직진, 대다수죠. 이게 대다수 이렇게 올라가는데, 얘네들은 걸려가지고 팅팅팅팅 한다는 거죠. 분명, 얘는 직진이에요, 직진. 직진을 했는데, 여기에 딱 오는 순간 좌우로 팅팅팅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좌우 운동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여기서 분명 직진만 있었죠. 알파 크기로의 확장. 근데 여기는 좌우 운동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측, 좌측. 그럼 왜 우측, 좌측이냐? 역시 똑같은 서로 밀어낸다는 거죠. 얘하고는 서로 극성이 같기 때문에 서로 밀어낸다. 전부 다 밀어내는 거죠. 그래서 전부 다 밀어내는 거니까 펴지는. 그래서 결국 핵심이 팅팅팅팅 아니냐. 직진. 그래서 그래서 여기서 에너지가 투입이 된 거예요. 10이라는 에너지를, 속도 에너지 투입을 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직진이 5가 되고 5는 진동으로 바뀌는 거 아니냐. 앞으로 가는 건 5만큼 간다는 거예요. 10m/s로 갔는데 여기는 5m/s로 간다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 5는 이렇게 진동하는 진동 에너지로 바뀌었다. 그게 왜 팅팅팅팅이다. 핵심이. 그래서 이건 당연히 그 파동, 뭐 진폭이나 파장이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뭐 이게 슬릿을 얼마만큼 슬릿 간격에 따라 가지고 뭐 당연히 달라지는 거는 당연한 얘기인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확률 분포로 이렇게 찍히는 거 아닐까 이렇게 싶습니다. 결국 이런 그 에너지, 직진 에너지와 진동 에너지 이런 걸 설명하려면 입자의 모양이라는 겁니다. 이게 E는 mc의 제곱이 아니라는 거죠. E는 mc의 제곱이 진짜 진리다라고 한다면, 만물의 진리라고 한다면 E는 mc의 제곱 가지고 이거 풀어낼 수 있어야죠, 문제를. 이거는 E는 mc의 제곱은 만물의 진리가 아니라 그 현상의 수학적 계산이 참 정확히 맞다라는 거죠. 입자의 모양이 만물의 진리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이제 여기 점 찍히는 거, 점 찍히는 건 뭐 또 당연히 이와 같은 논리로 이제 점이 딱 찍히는 것이고, 그럼 여기도 여기 보면은 여기도 찍힌다고 합니다. 가끔 진짜 아주 낮은 확률로 여기도 찍힌다. 도대체 여기는 어떻게 찍힐까? 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딱 보면 여기밖에 안 찍힐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문제, 여기 베타가 있다는 거. 제가 여기다 그림을 베타 그림을 제가 표현을 안 했는데 알갱이를 여기다 막 그려놔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여기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여기서 왜 여기서 이제 아주 작은 확률로 찍히게 되는가? 확률상으로 가운데에 필이 찍혀야 되는데 왜 여기서 좀 찍히게 될까? 이것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제 이 사이에 슬릿을 하나 끼워 넣습니다. 그래서 이게 쏘는 거죠. 이렇게 여기까지는 똑같고 쏩니다. 쏘면은 이제 역시 그림은 한번 제가 이쁘게 그려봤습니다. 사실 이렇게 되지는 않겠죠. 왜냐하면은 이제 다양한 변수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아마 확률상 이렇게 쏘면은 확률상 이렇게 될 확률이 이제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갔다고 가정을 하고요. 이렇게 가면은 이게 통과를, 여기가 막히지 않았습니까? 여기가 통과 못하는 거죠. 근데 여기는 통과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올라가죠. 여기도 이렇게 올라간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문제는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직진을 하려고 하죠. 왜냐면 이게 10이라는 에너지로 쐈으니까 직진해야 됩니다. 직진을 해야 되는데 여기가 멈춰 있지 않습니까? 지금 못 가는 거예요.
못 간다. 여기 정지에 있죠. 정지에 있다는 겁니다. 정지에 있습니다, 분명. 더 이상 못 가는 거죠, 이게. 멈추게 됩니다, 이게. 직진했던 게. 정지가 돼버려요, 정지가. 사실 여기서 분명 쐈습니다, 이게. 딱 쐈는데, 멈췄다는 거죠, 여기서. 순간적으로. 순간적으로 멈췄다. 이 순간적으로 멈출 때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역시 팅팅팅팅이라는 거죠, 여기서. 얼마나 강력하게 팅팅팅팅 하겠습니까? 즉, 여기서는 뭐 예를 들어서 10이라는 걸 쐈어요. 근데 1만큼 팅팅하는 게 1 에너지가 이제 팅팅팅팅 하는데 여기는 이게 멈춰버렸거든요. 여기가 10이라는 걸 쐈죠. 10m/s 에너지를 여기 멈춰버렸으니까 10이라는 에너지가 전부 다 팅팅팅팅 하는 에너지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계속 팅팅팅팅팅 하겠죠. 팅팅팅이 좌우 에너지로 분명 위로 가는 에너지가 좌우로 팅팅팅팅팅 하는 에너지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분명 멈춰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그래서 그 순간 여기서 이제 끊어진다는 거죠. 여기 선이 여기 맨 밑에 선이 끊어져서 이제 앞으로 탕 튕긴다. 그럼 역시 좌우 에너지가 존재하지 않습니까? 좌우로 팅팅팅 했던 게 그게 이거 아니냐 이렇게 파동으로. 그럼 여기서 역시 이제 그 파동의 모양이 달라지는 이유 이것과 파동의 모양이 좀 많이 다르죠. 많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왜 팅팅팅팅 강도가 다르거든요. 이건 방금 설명했듯이 이건 10 중에 1만 팅팅팅 한 거예요. 얘는 10 중에 10 다 팅팅팅팅 했습니다. 이게. 그럼 이게 모양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역시 또 간격에 따라서 이게 달라질 것이고요. 튕기면 좌우 팅팅팅팅 해서 튕겨서 이렇게 되고 역시 핵심은 이것은 왼쪽으로 가려고 한다는 거죠. 이것은 오른쪽으로 가려고 하는 것이고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파는 그럼 이렇게 생겼을 것 같다. 빨간색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이제 그 확률적으로 이게 가장 요게 위아래죠. 위아래 진동 막 진동을 하는 거예요. 고무줄 튕기면 튕기듯이 막 진동을 합니다. 그래서 얘가 여기 있을 때 여기 딱 잡히면 여기가 멈추지 않았습니까? 이게 멈춰지는 거예요. 그러면 요 점을 중심으로 이렇게 급격히 수축된다. 그럼 이제 여기가 찍히겠죠. 가운데가. 물론 이제 여기서 이렇게 되는 확률은 아마 여기서 또다시 이제 어떻게 모양이 바뀌어졌느냐, 이 선이 어떤 형식으로 이렇게 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고, 여기는 핵심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여기 베타 입자는 멈춰 있다는 겁니다. 핵심은. 즉 무슨 말이냐면 차원은 수직이다. 차원과 차원은 수직이야죠. 제가 보면 이거는 차원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알파는 어떻게 가냐면은 직진하는 거죠. 이렇게 직진합니다. 근데 그러면 베타는 이 직진의 수직 방향인 거예요. 그럼 분명 여기 가운데는 직진의 수직 방향은 없습니다. 0이죠. 그러니까 얘는 똘똘똘똘 말려 있다는 거죠. 그럼 이쪽으로 한번 와볼까요? 요만큼 이렇게 이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지금 진행 방향이 이쪽으로 간다는 거죠. 이쪽으로 진행이 이렇게 가는데 이게 메인이에요. 주된 진행. 이게 보조 진행, 추가 진행이 이쪽 방향으로 발생한다는 거죠. 당연히 여기는 속도가 작을 것이고요. 가장 여기 속도가 큰 게 가장 여기가 속도가 크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래서 베타 역시 똑같은 모양으로 이렇게 원뿔 직진 이렇게 이런 모양이 되고 또 역시 여기는 가장 크게 이런 모양이 될 것이다. 이게 바로 베타라는 거죠. 그럼 또 베타 속에 또 감마가 있죠. 이게 요 감마. 감마는 안 펴진다는 겁니다. 이게 수직의 수직.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제 이거는 설명을 했고 뭐 또 요거 두 번째를 한번 설명을 해보죠. 두 번째는 얘가 밑으로 오는 거예요. 이제 밑으로 오면 당연히 두 번째 파동은 이게 두 번째 파동이지 않겠습니까? 얘가 밑으로 이거니까 얘가 찍히는 거죠. 그럼 두 번째는 당연히 이렇게 딱 찍힙니다. 확률적으로. 세 번째는 어떻게 찍히느냐? 세 번째부터는 여기 제가 이렇게 이게 이제 아마 정답인 것 같다. 이거 빨간색 이거는 두 번째까지는 그럴듯하게 설명을 해냅니다. 이게 세 번째로 설명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세 번째라는 거지. 이게 정답이라는 거죠. 이게 즉 여기가 와가지고 이게 이렇게 오는 거죠. 이렇게 막 앞으로 직진하니까 요게
이게 원래는 여기 빨간색 여기지 않습니까? 빨간색 이선. 근데 주황색 약간 높은 거예요, 이게. 약간. 근데 여기가 얘를 칠 수도 있는 거죠. 가장 높이. 먼저 친 놈에게 그 점을 중심으로 급격히 수축된다. 왜? 먼저 친 놈이 속도가 멈추니까 얘가 먼저 친 거예요. 낮은 확률로. 그래서 이제 낮은 확률이죠. 지금 딱 보기에도. 낮은 확률로 얘가 먼저 친 거예요. 그럼 얘 점을 중심으로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 정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그림상으로 제가 그렸듯이 한번 다양하게 의문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의문은 여기 보면 입자가 원래 이렇게 가지 않았습니까? 이게 원래 이렇게 갔죠? 이렇게 갔는데 이게 뒤집어졌습니다, 지금. 입자가. 그죠? 분명 원래 이렇게 갔죠? 예, 이렇게 갔는데 이렇게 만나가지고 여기서 뒤집어졌죠, 이게. 여기서 갔는데 여기 뒤집어졌다. 뒤집어졌다가 입자가 뒤집어진 거예요, 지금. 입자가 뒤집어졌다가 무슨 뜻일까? 분명 입자가 절반으로 뚝 쪼개지지 않았습니다. 네, 분명 입자는 연결돼 있다. 끊어지지 않았다. 뒤집어졌다가 무슨 뜻일까? 그 다음에 파동이라면 선이 끊어져야 되죠. 이게 지금 선이 이게 입자예요. 입자가 이렇게 생긴 겁니다. 이게 입자가 이렇게 생겼고 절대 안 끊어진다는 거죠. 이렇게 마술의 비법, 이렇게 통과하는 게 마술의 비법이다. 근데 파동이라고 한다면 뭐 여기서 끊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또 끊겨야 된다. 파동이라면 선이 끊겨야 되는데 끊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또 혹시 얘를 이렇게 길게 하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제가 한번 길게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거 이렇게 하면 얘 안 만나잖아요 지금. 만나지가 않습니다. 만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이게 다시 이렇게 튕기는 통과 못 한다는 겁니다. 길게 두께가 크면 통과 못 한다. 4번. 예. 그래서 아마 이거는 답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일단 제가 답을 모릅니다. 예, 이거는 전자 이중설 현상을 전공한 사람이 답을 알겠죠. 한번 이렇게 그래서 제 주장은 이게 길면은 통과 안 된다. 그러면 이제 그 두께가 통과되는 두께가 있고 통과 안 되는 두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지점이 바로 이 알파 입자의 제가 전자라고 부르는 이 길이 그럼 똘똘똘 말렸으면 똘똘똘 말린 길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길이를 파악해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해도 만약에 통과됐다라고 한다면 이게 끊어져야 되는 거죠, 여기가 끊어진다기보다 반으로 쫙쫙 쪼개져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절반으로 쪼개지고 그래야지 여기서 그림이 이게 통과를 하려면 이게 절반으로 쪼개져야 된다는 거죠. 이게 절반으로 쪼개지는 게 과연 맞느냐? 절반으로 쪼개지지 않는다. 그다음 슬릿을 이렇게 한번 크게 이거죠. 이거를 크게 한번 이렇게 넓혀 보겠습니다. 그럼 분명 또 다르죠, 이게. 여기서 팅팅팅팅 했던 그 증상과 여기서 이렇게 팅팅팅팅 했던 증상은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다르다. 그러니까 이거 폭이 이렇게 이렇게 진동하는 것과 또 이렇게 진동하는 것 전혀 다르다. 전혀 다른 현상이 나타난다라는 거는 또 설명이 될 것 같고 이건 제가 추가적으로 한번 그림을 그려본 건데 여기 지금 우리 그 실험 범위가 여기고 이 슬릿을 한번 제거를 해보면 이게 계속 왼쪽으로 얘는 계속 왼쪽으로 하고 얘는 계속 오른쪽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어디까지 갈 거냐는 거예요, 제 질문이. 이렇게 무한대로 얘는 무한대로 왼쪽으로 가고 얘는 무한대로 오른쪽으로 가고 갈 것인가? 아니면 가다가 어느 순간 이렇게 다시 이렇게 원상태로 요까지 가다가 여기서부터 원상태로 다시 복귀할 건가? 그래서 최종 어떻게 되는가? 근데 물론 현실적으로는 관찰자 효과 때문에 당연히 입자가 됩니다만 아무것도 없다고 가정을 해본다면 즉 무한대로 퍼질 것인가? 라는 의문이 있고 그래서 아마
그 전자 이중슬릿 현상의 원인은 이것이지 않을까라고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이제 그 관찰자 효과가 있습니다. 관찰자 효과란 이게 에너지가 엄청나게 많은 거죠. 이게 에너지가 많습니다. 전자. 근데 여기서 진짜 아주 극미세한 거 세 발의 피를 하나 쌌다고 합니다. 세 발의 피로 쌓는 세 발의 피를 탕 쌌는데 이게 점이 돼버린다는 거죠. 입자가 돼버린다는 거죠. 이게 지금 파동이죠. 이제 파동 에너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파동 에너지가 많은데 진짜 세 발의 피를 이렇게 탁 건드렸다고 얘가 똘똘 입자가 돼버리냐는 거죠. 이게 참 이해하기 힘들다. 원자, 엄청 바위 덩어리를 한번 쏴보면 그건 당연히 아 얘가 뭐 정신 못 차려가지고 입자가 돼버리는구나라고 이해는 하겠죠. 바위 덩어리를 쏜다면. 근데 베타 입자 예를 들어서 여기 요거 하나 아주 작죠. 아주 작은 거 하나 이거를 탁 쐈는데 점이 돼버려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세 발의 피를 쐈는데 어떻게 그게 점으로 되느냐. 그게 이제 관찰자 효과입니다. 관찰자 효과가 어떻게 해서 관찰자 효과가 나타나는가? 우선 자로 가죠. 우로 갑니다. 근데 이게 핵심이 뭐냐면 진행 방향의 왼쪽이라는 거죠. 진행 방향의 오른쪽이라는 겁니다. 진행 방향이라는 말은 XYZ예요. 우리 세상의 왼쪽 갖고 오른쪽으로 갖고 이게 도대체 뭘까? 그래서 이게 도저히 이해하기가 좀 힘들지만 나름대로 한번 이해를 해보자면 어미 블랙홀이 여기 있습니다. 이게 우리 진행 방향 XYZ 직진한다 이거죠. 직진을 한다. 그럼 XYZ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아 이렇게 직진을 해야 되는 거죠. 직진만 하면은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데 직진의 수직 방향 맞죠? 직진을 하는데 이렇게 가는데 이게 원으로 이제 펼쳐지는 그게 알파. 그런데 이렇게 돼 버렸다는 겁니다. 지금 왜 이렇게 됐느냐? 아, 인간이 그렇게 만든 거죠. 이중슬릿이라는 거를 딱 놓고 만들어 가지고 거기를 통과시킨 거예요. 인간이 그렇게 만든 거죠.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이게 도무지 이해 못한다는 거 우리가 이게 파동이라는 걸 이해를 못하는 왜 우리는 이 XYZ만 이해하거든요. 이게 우리는 이쪽으로 가고 그럼 또 핵심이 어미 블랙홀의 수직 방향이란 말이에요. 정확히. 그래서 이게 원래는 여기서 이제 계속 이렇게 증가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그럼 어디까지 증가할 거냐? 이거는 뭐 130억 광년이죠. 이게 130억 광년입니다. 이게 130억 광년 될 때까지 증가하는 거 아니냐. 이게 무한대로 증가하는 거 아니냐. 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원래 근본적으로 얘가 축이었거든요. 이게 A축. 이게 원래 이게 4차원 세계 A축이었습니다. 이게 수직 방향의 축이 이렇게 어미 블랙홀이 똘똘똘똘 입자로 이렇게 말아버린 거예요. 근데 이게 다시 수직 방향으로 펴졌다는 겁니다. 무한대로 증가할 수 있다는 거죠. 거기서 이제 관찰자 효과. 앞에서 원자를 쐈으면은 뭐 당연히 점이 될 것 같은데 이게 베타 입자, 지금 세 발의 피를 한번 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베타 입자가 또 어떻게 생겼냐? 이제 그 베타 입자 이게 베타 입자인 거예요. 이게 제 주장은 이게 베타 입자이다. 이 베타 입자를 이거를 이제 쏘자는 거죠. 이렇게 쏘자. 근데 여기서 이제 뭐 잘 아시다시피 제가 그림을 너무 촘촘하게 그린 겁니다. 원래 공간과 공간, 입자하고 입자는 엄청나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림을 너무 촘촘하게 그렸다. 두 번째가 또 이게 보통 이렇게 파동으로 이렇게 그리지 않습니까? 우리 세상, 우리 책들에 전부 다 파동으로 이렇게.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이렇게 그리니까 아마 제 생각은 이게 우주에서는 이렇게 나타나고 우리 지구에서는 지구 자기장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나타나는 거 아닐까라는 이제 또 생각도 듭니다. 약간 뭐 이거든지 한번 쏴보죠. 이렇게 쏩니다. 이거 쏘면은 이렇게 쏘죠. 그럼 이렇게 이거를 원래 정답은 이거고요. 이렇게 쏘면은 이게 걸렸잖아요. 이게 딱 이게 여기 줄에 돌멩이들이 주렁주렁 묶여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맞죠? 줄에 줄이죠. 줄에
줄에 돌멩이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습니다. 묶여 있다. 그럼 이거는 뭐 다윗과 골리앗에 나오는 그 뭐냐 던지는 거 그거 아주 똑같지 않습니까? 던지면은 딱 직진을 하다가 딱 걸리면은 돌돌돌 말려버리잖아요. 다윗과 골리앗 싸움에서 이거 그거와 같은 효과라는 겁니다. 가면은 여기 걸렸다. 걸리면 얘가 줄에 걸렸잖아요. 이렇게 줄에 여기 줄에 딱 걸렸습니다. 그럼 이게 돌돌돌 말아버리는 거예요. 얘가. 근데 여기서의 특징 서로 민다는 거. 이게 얘하고 이거를 표현한 게 이것입니다. 그림을 너무 촘촘하게 제가 그려가지고 얘하고는 일단 한번 얘 충돌을 했죠. 충돌을 했는데 서로 섞이지 않는다. 다윗과 골리앗은 그 골리앗하고 그 던지는 거 하고 돌돌돌 말아버리죠. 근데 돌돌돌 말리지는 않는다. 왜? 서로 밀어내니까. 서로 밀어낸다는 거죠. 얘를 민다는 겁니다. 얘를 민다. 분명 밀었죠. 얘가 줄에 걸려가지고 밀었다. 밀면은 어떤 현상이 발생할 거냐는 겁니다. 이게 눈곱만큼 밀린 거예요. 눈곱만큼 밀렸다. 그럼 어떤 현상이 발생을 할까? 눈곱만큼 밀렸다는 거는 이게 파동의 균형이 눈곱만큼 깨졌다라는 뜻이죠. 즉 원래 파동이 이렇게 막 그 균형을 이루면서 파동을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따라서 어미블랙홀이 얘를 말아야 되는데 이렇게 말아야 돼요. 어미블랙홀 무조건 이렇게 말아야 되는 거죠. 말아야 되는데 이거 안 말리는 거죠. 안 말리는 겁니다. 이게 나무통이 돼버렸거든요. 나무통, 통나무가 돼버렸습니다. 근데 약간 이렇게 삐져 나온다고 가정을 해보죠. 여기서 눈곱만큼 이렇게 탁 삐져 나왔어요. 그럼 여기가 균형이 깨졌지 않습니까? 여기 지점을 중심으로 돌돌돌 말아버린다. 어미블랙홀이. 그래서 이제 눈곱만큼 영향을 줘도 말린다는 거죠. 이 그림을 또 다르게 표현을 하자면 어미블랙홀 여기 있습니다. 파동이 이렇게 이것을 이렇게 제가 표현을 했고요. 이게 얘가 때리는 거죠. 눈곱만큼 때렸습니다. 이게 눈곱만큼 이렇게 탁 튀어나오는 거죠. 이거는 이제 파동이 깨진 거 아닙니까? 아주 균일한 진동, 깨졌다. 이 점을 중심으로 돌돌돌 말아버린다는 겁니다. 어미블랙홀이. 어미블랙홀은 무조건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어미블랙홀은 입자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설명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이거 초전도체를 관통하는 자기선들은 입자처럼 움직인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자기선이에요, 선이 입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누가? 초전도체는 필히 자기선을 똘똘똘 말아야 돼요, 이게. 어미블랙홀은 필히 자기선을 똘똘똘똘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어미블랙홀이죠. 그래서 똘똘똘 만다. 그것이 바로 관찰자 효과일 것이다. 라는 겁니다. 세 발의 피를 라는 에너지를 넣어도 똘똘똘 말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또, 이거는 뭐, 이따 걸렸다. 걸리지 않았습니까? 딱 보기에도, 딱 걸렸습니다. 그러면 또, 이것도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빛을 쐈다. 광자를 쐈다. 광자 중에 뭐, 이렇게 생긴 광자도 있고, 이렇게 생긴 광자도 있겠죠. 뭐, 모르겠어요. 이거, 예를 들어서 이거를 저주파라고 하면 뭐 고주파 하여튼 그림상 하여튼 왼쪽 그림이 있고 또 오른쪽 그림이 있습니다. 이것처럼 생긴 것을 한번 쏴보죠. 여기 쏴봅니다.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걸린 거예요. 여기에. 그럼 여기에 걸리면 말리죠. 말립니다. 근데 여기로 가면은 통과죠. 이게 확률이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즉 입자를 쐈다고 해서 베타 입자를 쐈다고 해서 무조건 걸리는 건 아니고 얘는 걸릴 확률이 많다. 걸릴 확률이 높다. 얘는 걸릴 확률이 낮다. 라는 거죠. 매우 낮겠죠. 왜냐면 그 공간 제가 너무 그림을 촘촘하게 그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특징이 있지 않냐. 즉 베타 입자를 쏴도 베타 입자의 그 특징에 따라 가지고 그 관찰자 효과가 잘 나타나는 게 있고 관찰자 효과가 잘 안 나타나는 게 있을 것이다 라는 주장입니다. 결국 전자가 입자냐 파동이냐
파동은 아닌 것 같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입자냐? 입자 아니죠. 네, 이걸 보고 누가 입자라고 부르겠습니까? 파동도 아니고 입자도 아니고 그 뭐냐? 네, 파선이다. 선. 선이라는 거죠. 절대 안 끊긴다. 끊길 수가 없다. 우리 세계의 수직 방향으로 운동을 한다. 그래서 이제 속도 V로 전자를 쐈다. 여기서 진동 파선의 직진 속도 느려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도 제가 설명했듯이 속도가 10이라면 이거 분명 5라는 거죠. 5. 속도가 느리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물론 제가 이제 그래서 감광판에 찍히는 시간을 측정해 보자. 당연히 에너지 보존 법칙이 성립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여기 예. 이거는 그 10초 만에 딱 여기서 도달했다. 라고 가정을 해보면 그럼 얘는 20초 걸린다는 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도달하는 시간은 20초가 걸린다. 이거 증명되면 이것을 실험해 보면 당연히 에너지가 직진 에너지랑 파동 에너지로 바뀌었구나. 이렇게 즉 이거는 입자의 모양이 바뀌었구나라는 것을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입자가 돌돌 말린 길이는 얼마인가? 도대체 이게 돌돌돌 말렸죠. 돌돌돌 말린 길이를 한번 측정을 해보자. 이렇게 측정할 수 있다. 얘는 당연히 가는 거고 아까 제가 설명했듯이 얘를 좀 늘려봐가지고 이제 이게 통과가 안 되는 거예요. 통과가 안 되는 그 길이가 이 입자의 길이지 않겠습니까? 입자의 길이를 확인할 수 있다. 최종 결과는 어떻게 될까? 이거 이상적으로 최종 결과는 어떻게 될까? 이게 진짜 말 그대로 무한대로 늘어날까? 진짜 말 그대로 무한대로 늘어나는 거예요. 아니면 어느 정도 늘어나다가 이제 어느 정도라면 매우 많이 늘어나다가 다시 줄어들까? 이렇게 다시 줄어드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어디까지 줄어들 거냐? 아주 작게 줄어들겠죠. 이렇게 계속 줄어듭니다. 그럼 계속 더 줄어들면 얘네들끼리 또 그렇다면 또 얘네들끼리 얘네들끼리 또 밀어내겠죠. 왜냐하면 다시 설명하면 입자들끼리는 서로 밀어낸다. 그럼 또 다시 얘가 이렇게 또 늘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이걸 무한대로 반복될까? 아니면은 입자가 될까? 자기 스스로 입자가 될까? 최종 결과는 무한대로 늘어날까?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반복할까? 아니면 자기 스스로 입자가 돼버릴까? 현실은 당연히 입자가 됩니다. 왜냐하면 외부 관찰자 효과 이런 것들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상적으로는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관찰자 효과가 뭐냐? 진동 파선의 방향은 어미 블랙홀 표면의 정확히 수직 방향. 진동 이게 직진의 수직 방향이죠. 좌우. 그래서 거기 이제 외부 입자가 이렇게 탁 치면 외부 입자 이것이 이렇게 탁 때리면 걸린다는 거죠. 이게 딱 걸렸다. 줄에 걸린 거죠. 돌멩이들이 주렁주렁 묶여 있는 줄에 걸려 가지고 얘네들이 후두둑 말린다. 그 영향 받은 만큼 방향이 틀어지므로 어미 블랙홀이 그 틀어진 점을 중심으로 입자로 만든다. 여기서 제가 설명을 했고요. 틀어진 점만큼 입자로 후두둑 말아버린다. 파동이라면 선이 끊어져야 한다. 이게 파동이다. 그러면 이제 왼쪽 파동과 오른쪽 파동으로 나누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림상으로 보면은 여기 보시면 왼쪽에 파동이 있는 거예요. 오른쪽에 파동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당연히 왼쪽과 오른쪽으로 끊어져야 되는 거죠. 선이 과연 끊어질까? 끊어지는 건 맞아요. 여기는 끊어집니다. 저도 주장했죠. 여기는 끊어진다고. 그럼 어디서 끊어질 거냐? 여기서 끊어지는 거죠. 요점, 모서리, 여기서 끊어지고 또 혹은 여기서 둘 중에 하나. 먼저 끊어지는 게 끊어지는 거고, 가운데는 안 끊어질 것 같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제 진행의 수직 방향 아닙니까? 가운데는 무한대로 늘어난다는 거죠, 이게. 진행의 수직 방향이 이게 길이가 고정되어 있다. 이거는 무한대로 늘어난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 주장은 여기서 끊어져 가지고 여기서 합쳐진다라고 했는데 이게 왼쪽 파동이 또 진행을 하고 오른쪽 파동이 진행을 하고 그 파동 두 개가 중첩이 되는 점 그게 이거라는 거죠. 파동 두 개가 중첩이 되는 점에서 만난다. 이거 역시 나름대로 일리는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답은 두 개 다 둘 중에 하나일 것이다. 이게 안 끊어진다. 첫 번째, 두 번째 끊어진다. 왼쪽과 오른쪽으로 분리가 된다.
그래서 이것도 맞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제가 또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며, 네, 최종적으로 이제 그림 그리기, 제가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설명을 해봤습니다. 나름대로. 예, 그림 그리기가 있고 이제 슈레딩거 파도 방정식이 있죠. 이렇게. 예, 이게 아마 이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수학적 계산으로 사실인 것 같다. 그래서 이 그림 그리기로서 슈레딩거 파동 방정식을 유도해낼 수 있지 않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즉, 위 그림으로부터 방정식은 유도되어져야 한다.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왜냐면 슈레딩거 파동 방정식은 그림은 이게 진리다. 이게 진리라는 거죠. 두 개로 끊어지는 거. 파동이 두 개인. 역시 또 이게 또 맞지 않을까라는 느낌도 듭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전자 이중 슬립 현상에 대해 설명했고, 다음번은 광자 이중 슬립 현상을 설명할 건데, 광자, 추가적으로 광자가 뭐냐면은, 지금 이게 전자예요. 이것도 이해를 못 하는데 광자는 이거란 말이에요. 이거 도대체 광자가 빛의 속도로 직진한다가 무슨 뜻일까? 광자가 빛의 속도로 직진을 하면 왜 빛의 스펙트럼이 나타나냐는 거죠. 이게 이게 도무지 이해 안 가는 거예요. 왜 여기서 말했죠. 우리 세상 물질이 아니거든요. 이게 베타 알갱이 할미 블랙홀의 물질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도무지 이해하기가 힘든. 그래서 직진을 한다가 무슨 뜻일까? 이게 직진을 한다는 거 이렇게 이렇게 직진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펴지는 거죠. 왜? 그 앞에서도 제가 설명했듯이 얘는 좌우로 펴지는 거예요. 얘가 이쪽 방향으로 얘는 지금 좌우로 펴지면서 이게 좌우로 막 펴지는 거예요. 이렇게 좌우로 막 펴지면서 직진을 하는 거예요. 빛의 속도로 이렇게 직진을. 참 이해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할미 블랙홀 차원 우리가 참 우리 세상에서 이거 이해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분명히 이렇게 가야 되는 이렇게 가는데 이렇게 간다. 이렇게 간다. 그게 제가 이걸 그린 그림이 이제 이거라는 거죠. 혹시 이게 이제 빛의 속도로 직진을 하는 겁니다. 빛의 속도로 이렇게. 그럼 왼쪽은 0 크기가 오른쪽은 이제 넓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건 무한대로 이렇게 펼쳐지는 거죠. 수직 방향에 무한대로 또 이거 펼쳐지고 이게 혹시 빛의 스펙트럼 아니냐? 그러니까 빛이라는 게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 과시광선은 요 정도 영역. 그다음에 자외선, 뭐 적외선, 극초단파 뭐 있죠. 그다음에 이건 적외선, 쭉쭉 라디오파 뭐 등 있지 않습니까? 이 라디오파 이렇게 해서 이게 빛이라는 게 이게 그 빛의 속도로 이렇게 해서 직진을 한다. 이게 바로 광자다. 광자가 이게 바로 빛이다라고 저는 이제 주장을 하며 전자의 이중슬리 현상 마지막으로 이게 다시 말하면 이게 끊어지냐 안 끊어지냐 이거는 이제 제가 결정할 수는 없고 아마 보다 더 그 본 논리를 업그레이드 시키면 둘 중에 하나 답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